I don't know where she came from. Kinda turned me upside down. I just don't know what to do. I wanna spend the night at hers and bring her one of my t-shirts so it smells like her perfume. Now I really get what the love songs are talking about, and I just wanna tell her how I feel, scream it out loud.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your head? 안녕하세요, 찻도박이입니다. 요즘 전기차 시장 정말 뜨겁죠. 그 중에서도 볼보 EX30과 폴스타4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직접 두 차를 타보면서 그동안 볼보와 폴스타에서 느껴졌던 단단한 승차감이나 조금 아쉬웠던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이번엔 다릅니다.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뛰어난 파워트레인 완성도로 운전하는 내내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벤츠의 고급스러움과 BMW 특유의 경쾌한 주행 질감을 적절히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럼 폴스타4가 어떠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찻도박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디자인과 편의 사양을 다룬 일부입니다. 제가 시승한 폴스타4는 싱글모터 모델로 가격은 6,6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추가 옵션을 보면 스노우 40만원, 플러스팩 600만원으로 총 7,330만원짜리 차량이 되는데요. 제가 만약 폴스타4를 구매한다면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스피커, 컴포트 리어 헤드레스트까지 추가되는 나파 옵션까지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총 7,880만원까지 가격 상승이 있지만 이 가격으로도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와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재 3월 한정 프로모션 덕분에 꽤 괜찮은 조건이 나왔습니다. 보조금 싱글모터 237만원, 듀얼모터 184만원, 충전카드 싱글모터 30만원, 듀얼모터 100만원까지 리스와 렌트를 할 경우 최소 720만원부터 최대 960만원 할인으로 보조금까지 더하면 총 할인 금액이 최소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구매 문의는 영상 내용과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폴스타4의 디자인, 처음 보면 딱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세련됐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폴스타2와 마찬가지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돈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심하지 않은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폴스타에서는 이를 미니멀리즘을 강조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심플하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는 디자인이죠. 특히 폴스타4는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 공기 역학까지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공기 저항 개수는 무려 0.26cd. 이 정도 수치면 SUV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놀라운 수치인데요. 덕분에 고속주행에서도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며 정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첨단 센서도 대거 탑재됐습니다. 총 11개의 카메라, 1개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이 차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볼 예정인데 최적화가 조금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볼보의 DNA를 유지하면서도 폴스타만의 개성을 더한 스타일입니다. 일반적인 SUV보다 차고가 낮아 첫눈에 이거 SUV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날렵하고 스포티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양끝에는 솟아오른 파워돔 라인이 있는데요. 이게 차량을 더 볼륨감 있게 보이게 해줍니다. 게다가 좁은 길을 달릴 때도 차체 폭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돼서 운전할 때 은근히 실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약간 포르쉐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폴스타4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토르의 망치 주간 주행 등이 적용됐는데 이전 모델들과 달리 상하로 분리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상단은 웰컴 애니메이션을 담당하고 있고 하단에는 매트리스 LED 라이트로 구성되어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을 지원합니다. 웰컴 애니메이션과 방향 지시 등이 들어올 때 주간 주행등 전체가 부드럽게 깜빡이며 연출되는 모습이 상당히 감성적인데요. 이런 디테일이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감성 포인트 아닐까요?
게다가 조명 하나하나에 각각의 명칭이 적혀 있어 이것도 폴스타만의 개성 있는 포인트로 느껴졌습니다. 폴스타4는 전기차답게 전면 그릴이 없는 그릴리스 디자인을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너무 심심했던 그릴 디자인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더 날카롭고 스포티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폴스타 엠블럼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범퍼가 날카롭게 튀어나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포르쉐 디자인을 살짝 참고한 느낌도 있어요. 덕분에 주간 주행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세련되고 본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하단 범퍼를 보면 에어 인테이크가 거의 없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행 성능을 위해 하단 주간 주행등과 이어지는 에어 커튼이 배치되어 있어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 공기 저항을 줄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측면 디자인은 한눈에 봐도 SUV 쿠페의 감성이 제대로 살아있습니다. 특히 도어 하단과 뒷문에서 시작되는 독특한 캐릭터 라인. 이게 차체의 스포티한 느낌과 볼륨감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SUV임에도 전고가 1545mm로 낮은 편이지만 보니 위 파워던 디자인과 적당한 오버행 덕분에 SUV다운 존재감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폴스타4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측면 곳곳에도 여러 개의 카메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더 부분에는 자율주행 카메라, 사이드 미러에는 어라운드 뷰와 자율주행용 카메라 2개로 구성되어 덕분에 주행 중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역할까지 톡톡히 해주죠. 사이드 미러, 그냥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투톤 컬러를 적용하면서 폴스타 특유의 프레임리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윈도우 몰딩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어가 프레임리스 도어로 구성되어 이런 디테일 덕분에 더 스타일리시한 감성이 살아납니다. 차량의 모든 유리는 일반 유리지만 실제로 타보면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인데요. 이 부분은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필러, 테슬라처럼 키를 인식하는 센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폴스타4의 도어 손잡이는 오토 플러시 타입으로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라이트가 점등되지 않고 작동할 때 소리가 조금 크게 들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건 추후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 하단에는 차량의 스펙을 알려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은 취향에 따라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캐릭터 라인, 보기에는 날렵해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염이 잘 되고 제거하기도 어려워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폴스타4의 후면 디자인,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먼저 후면부를 처음 보면 유리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후면 유리가 없는 최초의 양산차라는 기념비를 세우면서도 루프라인을 더욱 매끄럽게 정리하면서도 뒷좌석에 머리 공간까지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었죠. 여기에 두툼한 후면 팬더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차가 더 커 보이고 넓고 안정적인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면 디자인을 보면 특정 각도에서 포르쉐가 떠오르는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미등은 차량에 가까이 가면 후미등이 부드럽게 정등되는 애니메이션이 연출됩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포인트죠. 단순히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만족도까지 높이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후미등의 디자인을 보면 입체감이 살아있는 길게 이어진 라이트바 덕분에 야간에도 차의 존재감을 강렬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후면 범퍼 하단에는 디자인 요소의 에어 브리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고성능 모델을 위해 남겨둔 것 같습니다. 휠은 255, 50, 20인치의 에어로 휠과 피넬리 P02 타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넬리 P02는 전기차 전용 고성능 타이어로 주행 효율성, 그립력, 정숙성을 모두 고려한 타이어입니다. 이제 폴스타4의 야간 디자인과 라이트 그리고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폴스타4의 실내 디자인. 스칸디나비아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설계된 공간입니다. 처음 타보면 어딘가 익숙한 느낌? 어떤 분들은 테슬라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폴스타4만의 디테일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실내 재질이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인상적이죠.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도 눈에 띕니다. 스티어링 휠 바로 위에 한 개, 운전석 A필러에도 한 개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기능인데요.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시대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승 중인 폴스타4의 실내 구성은 10.2인치 계기판, 15.4인치 디스플레이, D컷 스티어링 휠, 컬럼식 기어 레버, 테일러드 니트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 테일러드 니트 재질의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총 3가지 테마로 제공되며 한국 시장에 맞춰 티맥 기반 내비게이션 테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티어링 휠이나 사이드 미러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단위나 주행 가능 표시도 표준이나 동적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색한 아이콘이나 글씨들이 그나마 덜 눈에 띄지만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면 검은색 배경에 있는 아이콘들이 추가로 생기는데 이 부분은 사실 투명한 PNG 파일을 사용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마치 투명 처리되지 않은 JPG를 그대로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이런 세세한 UI 디테일까지 신경 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폴스타4에는 총 11개의 자율주행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최적화가 덜 되어 있어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계기판에서 계속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주행 중 차량들도 정확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딱 필요한 정보만 크게 표시되어 가독성이 뛰어나 한눈에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폴스타4에는 15.4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UI는 깔끔하면서도 직관적인 테마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폴스타를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능을 이미지 아이콘으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각 메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바로가기 메뉴에는 주행 중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배치되어 있어 운전하면서도 빠르게 필요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사이드 미러 위치를 조절할 때도 터치 스크린을 사용해야 하는 점은 조금 불편합니다. 이런 방식은 테슬라 차량과 유사한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물리 버튼이 있었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행 중 이런 설정을 바꾸려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화질은 빛 반사 방지 코팅이 적용되어 있어 주간에도 가독성이 뛰어나고 약간 노란빛이 돌긴 하지만 색 재현율이 좋아 내비게이션이나 영상 감상 시 만족스러운 화질을 제공합니다. 특히 웹서핑이나 유튜브 감상도 가능하고 4K 영상도 버벅임 없이 부드럽게 재생되는 걸 보면 AP 성능도 꽤 우수한 편입니다. 폴스타4에서는 공조기 조절도 터치 스크린으로 가능하며 송풍구 방향도 디스플레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에서 볼 수 있었던 애견 모드와 온도 유지 모드도 지원하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폴스타4에는 T맵 내비게이션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국내 도로 환경에 알맞은 길 안내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도 유연한데요. T맵 스토어에서 개별 앱을 다운받거나 폴스타 자체 OTA를 통해 기능 추가와 안정화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시인성은 디스플레이가 계기판보다 더 높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어 고개를 크게 돌리지 않아도 한눈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면 분할 기능을 활용하면 내비게이션과 다른 정보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어 실제 운전하면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폴스타4의 스티어링 휠은 D컷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상단, 중앙, 하단에 메탈릭 장식이 들어가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립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크기와 두께가 적당해서
운전할 때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꽤 괜찮았어요. 하지만 버튼 조작감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전체 패널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고급감이 부족했고, 기능이 표시된 부분과 표시되지 않는 부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운전 중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찾기가 어렵고 오작동이 자주 발생하는 점은 불편하였습니다. 폴스타4에는 컬럼식 기어 레버가 적용됐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컬럼식 기어를 선호하는 편이라 그런지 디자인도 깔끔하고 조작 방식도 직관적이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도 기어 변경이 가능한 점은 운전 중 조작 편의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폴스타4의 실내를 보면 폴스타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유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지만 세련되고 감각적인 마감을 보여주고 화이트와 민트 컬러 조합으로 밝고 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특히 오염이 자주 되는 부분은 검은색 우레탄 소재를 적용해서 실제 사용하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운전 중에도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폴스타의 세심함이 돋보이죠. 촉감과 시각적 만족감까지 고려한 소재 선택도 인상적인데, 손이나 팔이 자주 닿는 부분은 인조 가죽과 금속으로 포인트를 주고 도어에 있는 버튼들도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센터 콘솔에 있는 미디어 휠도 유리와 금속으로 포인트를 주어 고급스러움을 챙겼습니다. 즉, 보이는 곳 뿐만 아니라 손이 닿는 곳까지 감각적으로 신경 썼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어 스카프는 모든 좌석 금속으로 되어 있고 청작은 블랙 헤드라이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 어디를 보더라도 저렴한 느낌이 들지 않는 실내 재질을 보여주며 화이트와 민트 컬러 조합 덕분에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각을 전달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건 정말 동급에서 보기 어려운 디자인적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9가지의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고 태양계를 모티브하여 색을 디자인하였다고 합니다. 확실히 색이 딱 떨어지는 단순한 색이 아닌 조금 오묘한 색을 보여주고 빛을 반사하는 화이트로 된 실내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실제로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 화면을 보면 태양계를 묘사한 인터페이스가 나오고 시간차를 두고 폴스타4가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애니메이션도 연출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디자인은 메르세데스 벤츠를 뛰어넘는 E급에서 가장 화려한 수준입니다. 특히 조명을 구성하는 방식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라인 조명, 간접등, 직접 조명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포인트를 주는 배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이 가격대의 차량에서는 뒷좌석 조명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폴스타4는 뒷좌석까지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 뒷좌석 승객도 앞좌석과 같은 감성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어디를 보더라도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줘 동급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폴스타4의 시트는 테일러드 니트 재질의 스포츠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질은 통기성이 뛰어나 착석 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 정동 시트에서 추가로 조절되는 부분은 다리 받침대 연장, 다리 받침대 위아래, 요추 받침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을 보면 마치 버킷 시트를 연상시키는 스포티한 느낌이 강한데요. 특히 시트 뒷면 디자인도 굉장히 화려하게 마감되어 있어 뒷좌석에서 봤을 때도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착자감은 쿠션이 두껍지는 않지만 적당히 푹신한 느낌으로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등받이 부분은 쿠션이 조금 더 두툼해서 허리를 편안하게 지지해주고 몸을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는 느낌이 들어 역시 시트의 진심인 볼보와 폴스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 역시 테일러드 니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2급에서 보기 드문 넉넉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트 각도를 중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뒷좌석에서도 더욱 편안한 착좌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 카시트를 설치할 때 IXO 피스 커버는 쉽게 탈착 가능하며 루프라인이 낮은 쿠페용 SUV임에도 불구하고 카시트 설치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아 카시트 1개, 주니어 카시트 1개를 설치하고 성인 남자 1명이 앉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체격이 작은 분이라면 충분히 착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착석할 때 아주 여유로운 다리 공간과 다소 부족한 머리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리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여유롭지만 머리 공간은 시트 각도를 세우면 여유가 있지만 시트 각도를 높이면 파노라마 루프 끝에 있는 헤드라이너 부분에 머리가 닿아 오히려 머리 공간이 부족하였습니다. 전기차지만 센터 터널이 약간 있는 구조이며 성인 3명이 앉기에는 무난한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전기차 뒷좌석 시트는 너무 낮아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폴스타4는 그 부분을 제대로 보완했습니다. 다리 받침대 길이가 길고 위로 살짝 올라와 있어 허벅지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구조입니다. 시트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자세를 맞출 수 있고 시트 디자인이 마치 버킷 시트처럼 몸을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급에서 가장 좋은 뒷좌석 착좌감을 제공하는 차량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창문은 60%까지 개방이 가능하고 파노라마 루프 덕분에 답답하진 않지만 후방 유리가 없는 구조라서 가끔 뒤쪽을 보고 싶을 때는 살짝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폴스타4의 편의 사양은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 오토 홀드, 주행 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컴포트 액세스, 앞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워크인 기능, 스티어링 휠 열선, 뒷좌석 열선 시트, 3존 에어 컨디셔너,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루프,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뷰, 애플 카플레이, 하만 카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필요한 편의 사양은 거의 다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딱 하나 중요한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통풍 시트인데요. 솔직히 통풍 시트만 따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550만원짜리 패키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은 LED 픽셀을 개별 조절해 밝기를 최적화하고 코너 주행 시 주행 방향에 맞춰 LED가 움직이는 것이 보일 정도로 정교합니다. 작동 속도는 시속 40km 이상에서 작동하고 하이빔이 켜질 때 밝기가 상당히 강해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차량 인식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 주변 차량을 감지한 즉시 해당 부분의 LED를 개별 조절하는 기술력이 돋보였는데 이 덕분에 야간 운전을 할 때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들었고 기술적으로도 감탄을 자아내는 부분이었습니다. 폴스타4의 주행보조 시스템, 하드웨어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갖췄지만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주행보조 기능을 실행하면 약 1초에서 2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 즉각 반응하지 않고 종료할 때도 딜레이가 발생해 조금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차량 인식 성능 자체는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정차된 차량,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코너에 있는 오토바이까지 빠르게 감지하여 부드러운 감속과 가속 조절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차로 중앙 유지도 준수한 편인데요. 코너가 조금 깊은 국도를 주행할 때 차량이 쏠리는 느낌 없이 중앙을 거의 정확하게 유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코너를 만나더라도 중앙을 유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직진 주행에서는 계속해서 스티어링 휠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하고 차량도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 안정성이 부족해 소프트웨어 안정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 깊은 램프에서 직접 조용하라는 알림과
소리로 경고를 하지만 계속 차량 스스로 램프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동 차선 변경은 시속 70km 이상에서 작동하는데 일단 작동 가능한 환경이 되면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아주 작게 표시되며 차선 변경 속도는 빠른 편으로 계기판에는 이미 차선 변경하는 차선에 왔음에도 여전히 변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4.7인치로 웬만한 태블릿 크기만큼 큽니다. 밝기도 좋은 편으로 강한 햇빛 아래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고 속도, 내비게이션, 주행보조 정보까지 깔끔하게 표시합니다. 덕분에 운전 중 굳이 계기판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시인성이 뛰어났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표시되지 않아 속도에 신경 써야 하는 도로에서는 계기판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공조기는 3존으로 구성되어 뒷좌석도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테슬라 차량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앞좌석 우풍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조기를 작동해도 발과 다리가 시려울 수 있어 난방 성능이 다소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팬더 부분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있어 추가적인 방풍 작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폴스타4의 파노라마 루프는 정말 큽니다. 실내에서 하늘이 시원하게 보일 정도로 넓은 개방감을 제공하는데요. 하지만 여름철에는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 가림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폴스타4는 트렁크와 프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정동으로 작동하며 공간은 526리터, 시트 폴딩 공간은 1536리터, 프렁크는 15리터를 자랑합니다. 길이 130cm의 캐리백을 세로는 어렵고 대각선으로는 쉽게, 가로는 조금 힘들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시트 폴딩을 하면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키 181cm의 성인 남성이 누워도 충분한 수준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폴스타4의 트렁크는 트렁크 선반을 한 단계 낮춰서 더 깊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물론 트렁크 하단에도 추가적인 작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왼편에는 추가 수납 공간과 12V 시가잭이 있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폴스타4에는 프렁크 공간도 제공되지만 용량은 15리터로 비교적 작은 편으로 모바일 충전기 정도만 수납이 가능합니다. 어라운드 뷰는 낮이든 밤이든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고 애니메이션이 부드럽습니다. 3D 시점과 다양한 카메라 각도로 주위를 살펴볼 수 있고 투명 보닛 기능 덕분에 차량 아래의 노면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방향 지시등을 켜면 어라운드 뷰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확인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15.4인치 디스플레이 덕분에 조작도 편하고 시인성도 뛰어났습니다. 오디오는 하만카돈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1320W의 출력과 12개의 스피커를 자랑합니다. 음장은 서라운드와 이퀄라이저를 타승객의 취향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질 자체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저음이 강조된 사운드 튜닝이었는데요. 과거 볼보에서 사용했던 바웰스 앤 윌킨스 시스템과 비교하면 고음이 깔끔한 느낌은 바웰스 앤 윌킨스가 더 좋았지만 하만카돈 오디오는 저음과 입체감이 강조되어 음악을 들을 때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동급 차량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뛰어난 오디오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kissed you?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I don't wanna wait. I don't wanna wait no more. 제가 시승 중인 폴스타4 싱글모터 스펙부터 간단히 볼까요? 전기모터, 싱글 전기모터, 전기모터 출력 272마력 35kgm, 전륜 서스펜션 더블 위시본,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후륜 구동, 타이어 피넬리 피제로 2,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2230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0에서 100km 공식 기록 7.1초, 최대 한계 속도 200km, 회생제동 100kW, 복합 전비
4.6km kWh, 인증 주행 가능 거리 511km, 배터리 용량 102kW 시 배터리 제조사 CATL, 완속 최대 충전 속도 11kW, 급속 최대 충전 속도 200kW, 주행 모드는 따로 없으며 스티어링 휠의 감도와 원페달 드라이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싱글 전기 모터지만 272마력이라는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주행 가능 거리는 511km를 인증받아 SUV라고 믿기질 않는 좋은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주는데, 주행 가능 거리 테스트는 다음 영상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kW 완속 충전은 20에서 80%까지 9시간 51분, 90%까지 11시간 30분, 100%까지 13시간 9분, 100kW 급속 충전은 배터리 컨디셔닝이 제대로 되지 않아 50kW의 속도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20에서 80%까지 1시간 36분, 90%까지 1시간 55분, 100%까지 2시간 36분으로 100kW의 속도로 충전을 할 경우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100%에서 주행 가능 거리는 표준 600km, 동적은 450km로 동적은 실제 주행 환경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가 변합니다. 폴스타4의 데일리성은 어떨까요? 폴스타4의 높이는 1534mm인데요. 이게 SUV 치곤 꽤 낮은 편이라, 예를 들면 BMW 5 시리즈는 1515mm라서 폴스타4와 차이가 겨우 2cm 정도밖에 안 납니다. 즉 SUV지만 세단처럼 낮아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방 시야는 세단보다 조금 더 좋은 시야를 보여주고, 보닛 양쪽에 있는 파워돔 덕분에 좁은 길에서도 차량의 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방은 좀 다릅니다. 폴스타4는 뒷유리가 없어서 대신 카메라 기반 디지털 룸미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기존 미러보다 화각이 넓고 설정에서 화각 위치도 조절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한 어두운 곳에서도 후방 시야가 선명하게 보여 오히려 더 편리하였고요. 그리고 재밌는 점, 방향 지지등을 켜면 그쪽으로 카메라 화각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후진할 때는 카메라가 아래로 살짝 내려가는 것까지, 이런 디테일은 칭찬할 부분이죠. 사이드 미러는 프레임리스 디자인으로 아주 깔끔하고 세련되고, 주차할 때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아래를 비춰줘서 차선을 맞추기도 편했습니다. 다만 후진 중에는 사이드 미러 각도를 따로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데,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 기능이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중요한 가속력과 회전 반경을 알아봐야겠죠. 전기차 특유의 응답성과 강한 토크 덕분에 출발은 부드러워 속도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시내 주행에서도 부담 없이 가속할 수 있고, 고속도로에서 합류할 때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가속력 데이터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회생제동은 표준 모드에서는 70km 이하에서 회생제동이 꽤 강하게 걸리는데,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하지 않으면 멀미가 올 수 있고 승차감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회생제동이 약한 낮은 모드로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고속주행에서는 표준 모드로 해도 회생제동이 적당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가장 불편한 부분, 바로 유턴도 알아봐야겠죠. 폴스타4의 휠 베이스가 2995mm로 꽤 긴 편이라 2.8에서 3차선 정도 필요해 좁은 도로에서는 약간 불편함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폭은 2008mm라서 골목길이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 차량의 길이가 4840mm로 적당한 편이지만 회전 반경이 넓어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주차가 가능하여 주차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 후 탑승할 때 신축 아파트에서는 불편함이 없으나 구축 아파트에서는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신경 쓰인 건 방향 지지등 소리였는데요. 일반 차량과 다른 유리에 돌 튀기는 소리처럼 들리고, 특히 방향에 따라 소리의 위치까지 달라지는 점은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너무 거슬렸습니다. 볼보 EX30도 같은 사운드를 쓰더라고요.
폴스타4 싱글 모터의 파워트레인 성능은 어떨까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0에서 100km 가속 기록은 무려 6.82초로 공식 기록인 7.1초보다 훨씬 빠른 6.8초대를 자랑합니다. 여러 번 테스트를 해도 제일 느린 기록이 6.86초로 나왔는데 준수한 가속력과 함께 전기모터 성능 유지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구간인 80에서 120km에서는 3.98초로 고속주행 중에도 경쾌하게 추월이 가능했습니다. 0에서 160km 기록은 16.41초이고 커터마일 테스트는 14.82초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경쾌한 가속력만큼이나 중요한 건 안정성인데요. 초고속 주행 시 차량 무게가 2.3톤이고 배터리가 하부에 위치해 있어 딱 가라앉는 느낌의 안정감을 줍니다.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하더라도 후륜의 끈끈한 타이어 트랙션 덕분에 안정적이었습니다. 전기모터 반응도 인상적입니다. 전기모터는 준수한 응답성과 강한 토크를 내지만 짧은 아셀링에서는 반응이 다소 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BMW처럼 폴스타4도 짧은 악셀링 시 빠르게 반응해 대부분 상황에서 딜레이 없이 부드럽게 토크감을 전달합니다. 다만 짧은 악셀링에서 전기모터가 고성능이 아니라 펀치력이 조금 약하다는 점은 아쉽죠. 이 부분은 듀얼 모터를 구매할 경우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동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에서 0km까지 급제동 시 제동 거리는 36.55m로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연속 제동 테스트에서는 38.63m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 기록조차도 38m대라 만족스러운 제동 유지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회생 제동으로 100에서 0km까지 감속하면 197.72m를 기록했는데 이는 100kW급 회생 제동력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폴스타4의 핸들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폴스타4의 스티어링 휠은 기어비가 꽤 타이트해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순간 차가 아주 빠르게 반응하는데요. 특히 연속해서 코너를 돌거나 회전 교차로를 지나갈 때 앞부분이 날카롭게 파고드는 느낌이 들어 경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 억제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차량 무게가 약 2.3톤인데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자리 잡고 있고 20인치 휠에 255 폭을 가진 타이어와 조금 단단하게 세팅된 서스펜션 덕분에 스티어링 휠을 급하게 조작해도 후륜이 따로 노는 느낌이 적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5m가 넘는 크기와 2.3톤에 가까운 무게를 가진 차량으로 이렇게 덩치가 크고 무거우면 보통 코너에서 둔한 움직임을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주행해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전달합니다. 먼저 코너에 진입할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언더스티어가 거의 느껴지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통 무거운 SUV들은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언더스티어가 쉽게 발생하는데 폴스타4는 뉴트럴한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코너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쪽 움직임이 굉장히 날렵한 편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차체가 코너 안쪽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강하게 전달되어 이 덕분에 SUV지만 스포츠 세단처럼 코너링의 재미를 제대로 살린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너를 빠져나갈 때도 후륜 특유의 경쾌한 느낌이 잘 살아있는데요. 전기 모터가 무조건 강한 토크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정교하게 토크를 전달해줘서 가속 컨트롤이 굉장히 쉽습니다. 빠른 속도로 깊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도 후륜에서 느껴지는 높은 서스펜션의 안정감과 끈끈한 타이어 트랙션 덕분에 타이어 슬립은 거의 느낄 수가 없는데요. 5m가 넘고 2.3톤의 무게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슬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탄탄하게 노면을 잡고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코너 안쪽으로 차가 확 파고드는 회두성이 좋아서 운전하는 재미가 굉장히 좋은 차로 코너링을 할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SUV인데도 마치 스포츠 세단처럼 경쾌한 와인딩 성능을 보여줘 마치 BMW 5 시리즈가 떠오르는 주행감인데요. 특히 스티어링 휠에 타이트한 기어비를 받쳐주는 차량의 경쾌한 움직임은 동급 SUV 중에서 확실히 상위권에 드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폴스타4의 승차감은 어떨까요?
폴스타 4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이 익숙하지 않다면 회생 제동을 낮음으로 설정하거나 아예 꺼두는 걸 추천합니다.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울컥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폴스타 4의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단단한 편입니다. 하지만 충격을 걸러내는 방식이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느낌을 주는데요. 시내에서 높은 방지턱을 사선으로 지나갈 때 롤 억제력이 뛰어나고 댐퍼가 충격을 빠르게 흡수해서 오, 승차감 좋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고급진 승차감을 전달합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주행할 때 노면 굴곡이 완화돼서 탑승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거슬리는 느낌 없이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데, 확실히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부싱을 사용하여 잔진동을 빠르게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낮은 방지턱을 지날 때 단단한 서스펜션의 영향으로 조금씩 통통 튀는 부분이 있지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맨홀이나 포트홀을 지날 때 충격이 바로 전달되지 않고 한 겹 걸러진 느낌으로 전달되는데요. 한마디로 퍽 하는 직격탄 느낌이 아니라 푹 하고 막을 거친 듯한 먹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지턱을 지날 때 댐퍼가 빠르게 반응해서 출력임 없이 차체를 잡아주는데, 여기에 부드러운 느낌도 전달하여 한마디로 탄탄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살짝 느껴지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요철을 넘을 때도 크게 튀지 않고 탄탄하게 넘어가는데요. 특히 높은 요철을 사선으로 넘을 때도 충격은 전달되지만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먹먹하게 느껴집니다. 뒷좌석 승차감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지날 때 앞좌석보다 노면의 잔진동과 충격을 더 많이 흡수하고, 낮은 방지턱을 지날 때는 긴 휠베이스 덕분에 충격이 분산되면서 부드러우면서 깔끔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면이 움푹 파인 곳을 지날 때는 앞좌석보다 살짝 롤이 느껴지긴 하지만 다시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승차감을 유지하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반복되는 방지턱의 굴곡이 거의 절해지지 않고, 요철을 넘을 때는 요철의 굴곡이 느껴지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거슬리지 않습니다. 높은 요철을 연속으로 지날 때 오히려 충격이 앞좌석보다 더 많이 완화되어 뒷좌석 승차감은 동급 최고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승차감은 앞좌석 승차감은 노면 충격을 고급스럽게 걸러내 단단보단 탄탄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뒷좌석 승차감은 깔끔하면서도 좋은 충격 흡수 능력을 보여줘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최적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폴스타 4의 정차 소음은 32dB로 사실 측정의 의미가 없는 정숙성을 들려줍니다. 가속 소음은 50dB 이하로 가속 소음 역시 정숙하였습니다. 도어 방음 성능은 어떨까요? 음악 볼륨을 최대로 높였을 때 외부로 새어나가는 소음은 약 60% 감소된 수준이었습니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held me? I don't wanna wait. How long has it been since I felt like this about anything? 통화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도 60% 정도가 억제되었는데, 안녕하세요. KT의 AI 상담사 지니입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시면 1번, 기존 ARS 연결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1320W의 스피커 출력을 생각하면 좋은 도어 방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80km 주행 시 55dB, 110km 주행 시 60dB로 측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국도 주행에서는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 차량과 동일한 정숙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다소 노면 소음과 풍절음이 들려오지만 동급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다만 팬더에서 돌 튀기는 소리가 종종 들렸는데요. 팬더 방음을 할 경우 정숙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철 발시림도 해결되고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전비와 주행 가는 거리도 알아봐야겠죠.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수원 농업박물관에서 군산 슈퍼차저까지 완복을 해봤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배터리 100%, 주행 가는 거리 표준 600km, 동적 450km, 공조기 온도 22도, 외부 온도 영하 3도, 주행 속도 110km였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날 바람이 강하게 불고 폭설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보다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안전상의 이유로 군산까지 가지 못하고 서천에서 회차해야 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도 폴스타4의 실제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주행거리 330km, 평균 주행속도 시속 89.4km, 주행시간 3시간 41분, 배터리 14%, 주행 가는 거리 61km였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45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공조기 사용과 날씨가 급격히 안 좋아지다 보니 이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제 주행 가는 거리는 약 400km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조기 사용이 적은 봄이나 가을철은 실제로 600km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여름철이나 겨울철은 공조기 사용으로 인해 주행 거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폴스타4 싱글모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큰 기대 없이 시승을 시작했는데요. 타면 탈수록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유니크한 디자인,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 풍부한 편의사양, 준수한 파워트레인 성능까지 폴스타4는 단순히 전기차 시장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에서도 상위권의 상품성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좋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하드웨어와 다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이 조금 보였는데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의 최적화, 자율주행 시스템의 반응 속도와 자연스러움 등등 아쉬움이 있지만 볼보와 폴스타는 OTA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브랜드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찻도박이 채널을 통해 구매를 할 경우 보조금을 포함하여 최소 1000만원에 가까운 할인과 30에서 100만원의 충전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이 정도면 가격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폴스타4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자동차에 대해 꼼꼼하고 담백하게 알려드리는 찻도박이가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